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이래와 치매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멘티아라고 하는 치매라는 것은요, 원어는 라틴어의 디멘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디멘트라는 말 속에 이 D라고 하는 없다라는 뜻이 있고요. 정신이라는 멘트, 이렇게 합해져서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out of mind다. 정신이 나갔다 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이죠. 한문으로는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치, 또 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매,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많아지거나 아는 것에 병이 든 상태를 우린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황폐화된 정신 상태라는 영어의 준말로서 용어 그대로 정서, 기억, 사고, 그리고 인지 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우리는 총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질병 기준에 따르면 치매의 1차적 징후는 뭘까요? 기억이나 또는 판단의 장애이며 2차적 징후로는 그로 인해 후발하는 인격의 변화, 그리고 취업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치매라고 하는 이 디멘티아의 정의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사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되거나 또 판단에 필요한 뇌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 질환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 되기 때문에 노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그리고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많은 선진국에서 큰 문제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치매의 문제입니다. 2017년대 말 기준으로 볼 때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고요. 치매 관리 비용만도 바로 무려 14조 6천억 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뇌졸중과 관련된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 그리고 파킨슨 치매,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멘티아 역시 어원을 살펴보면 안 좋은데 D라고 하는 것은 다운의 접두사이죠. 그래서 맨이라는 것은 멘탈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티아라고 하는 전미사의 뜻을 종합해보면 정신이 낮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또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서 지능과 그리고 학습에 대한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그리고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고 현재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 중에 이어서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경질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80에서 90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인 중 바로 이 원인 질환은 바로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외이체 치매 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원인의 약 50%, 그리고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약 10에서 15%. 그래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1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치매로는 픽병, 그 다음에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그다음에 헌팅턴병,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및 뇌 손상 후의 치매 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병은요, 두뇌의 수많은 이런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여서 뇌 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어 발생하는 치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가 갑자기 죽어서 생기는 치매를 우리는 혈관성 치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볼 때 수도증을 볼 수 있는데요. 수도증은 바로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치매 수도증이라는 것은 바로 뇌 가운데에 있는 뇌실 안에 뇌척수액이 고여 뇌실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증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보행장애로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어져 가는 거고요. 작은 보폭으로 발을 질질 끌며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과 치매가 나타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도 변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해서 뇌실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30에서 50cc 정도의 다량의 뇌척수액을 허리에서 뽑아준 뒤 증상의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 경막 하혈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경막 하혈종은 뇌를 싸고 있는 뇌막 중의 하나인 경막 밑에 피가 서서히 고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혈관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에도 혈관이 손상되어 경막 하혈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은 수개월에 걸쳐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미한 반신마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은 뇌 촬영을 통해서 출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으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울증에 의한 치매를 가성치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성치매는 전반적으로 반응이 느려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또 주의력과 상상력이 감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울증이 기억장애보다 먼저 나타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의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기억장애에 비하여 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물을 볼 수 있는데요. 치매 증상은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약은 바로 항콜린 계약물로 일부의 항고열 압약물 또는 항상제 그리고 항암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매독인데요. 매독에 걸린 후 치료하지 않고 수년 내지는 수십 년이 지나면 신경매독에 의한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매독에 의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걷고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독은 혈액검사와 뇌척수액검사, 다시 말하면 뇌를 싸고 있는 뇌막 속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을 뽑아서 임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뇌척수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도 있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뇌종양입니다. 뇌종양도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련 발작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뇌 전산화 단층, 다시 말하면 CT죠. 또는 뇌 자기 공명 영상 MRI죠. CT나 MRI 촬영을 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목 부위에 위치한 갑상선은 인체 대사작용을 촉진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 저하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동작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사고도 느려지고 수상적 사고나 집중력에 장애가 오고 더 나아가서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은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갑상선에 대한 자가 면역 항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성질을 가진 항체를 바로 이런 자가 면역 항체인데요. 이 자가 면역 항체의 수치를 검사해서 내릴 수 있고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인지장애가 회복됩니다. 비타민 B12 또는 엽산 부족증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 말초신경병증, 척수병증, 시신경병증이 또는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걷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의 인지장애를 호소하고 성격 변화도 올 수 있습니다. 진단은 비타민 B12의 혈중치를 측정해서 내리고 또 치료는 비타민 B12의 근육 주사를 맞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다음은 내과적 질환에 의한 치매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고혈당으로 인하여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간성 혼수로 인하여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성 질환자도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간질환이나 또는 요독증으로 인한 어떤 인지장애, 요독증에 의한 인지장애는 수일 간격으로 또는 아침 저녁으로 변동이 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의 악화로 인한 일시적 인지장애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인지장애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그러한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에 의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이러한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을 예방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치료 가능한 치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련성 질환, 다시 말하면 간질도 있는데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경련성 질환은 보통 팔과 다리가 뻣뻣해지고 뒤틀리면서 나름대로 의식 소실로 이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운동 증상이나 더 나아가서는 의식 장애 없이 기억 장애,
또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매 증상 중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흔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인식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고 급격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서히 치매가 되는 퇴행성 뇌질환은 알츠하이머병, 로이소체병, 전측 두엽 치매, 피지라 어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등이 있고요. 갑자기 치매가 되는 퇴행성 뇌질환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후의 치매, 그 다음에 두상 외부 후 치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신체 질병에 의한 치매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치매의 증상은 뇌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의 손상 부위가 어디이냐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이나 성격에 이상이 오고 바로 이 두정엽이 손상되면 시간과 공간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측두엽이 손상되면 기억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엽이 손상되면 바로 시각 능력에 이상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 해당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과 건망증이 느는 것은 피지라 혈관성 치매가 높고요. 충동적인 행동,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전두엽 치매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동형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잘 아는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바로 전두엽 치매 중에 언어형에 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끼를 동물로 표현한 등 마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 표현 수준이 저하되고 또 서툴러지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전두엽 치매 중에 언어형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 치매의 언어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이것은 측두엽 치매다라고 해서 의미치매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헛것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레비소체 치매라고 하고요. 종종걸음 또는 손떨림 등의 행동을 하면 그것은 파킨스병의 치매이고요. 팔과 다리 마비 또는 이것은 마비되는 이런 부분이죠. 팔다리가 마비되면 바로 이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혈관성 치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자료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